그 사람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평온하려면, 그리고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이 세상 살면 혼자도 힘들지만 옆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연을 인정하는 거,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랑 만난 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별 의미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여러 많은 스님들 중에 한 명이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세상 사람의 70억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의미를 안 두는 것보다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지, 만난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야, 우리 서로 빚진 게 있나? 아니면 만나야 될 뜻이 있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야. 저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냥 생겨난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기 때문에 내 앞에 저렇게 해가 뜨는 것도, 오늘 날씨가 맑은 것도, 어제의 날씨가 비 오고 흐린 것도 다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온 것도 다 뜻이 있어서 온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의 법회도 뜻이 있어서 이 법회가 있는 거다. 너무 복잡해지나요? 너무 생각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한테는 좀 잘 안 맞죠.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은 욕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나 산에 갈래, 그냥. 나 시내 가서 쇼핑할래. 그냥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할래.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적당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마스크 확 쓰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색하는, 철학이 있는 삶, 사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있어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빚이 있다, 아니면 은원이 있고, 아니면 원결이 있고 해결할 게 있다. 아니면 서로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어쨌든 은원이 있어도, 원한이 있어도, 또 풀어야 될 게, 빚진 게 있어도, 사실은 빚진 게 있을 때 왜 만나요? 빚을 갚으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빚을 해결하려고. 원한이 있어도 해결하려고, 그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인연이든 나를 돕는 인연임에 틀림이 없어요. 빚진 인연인데 함부로 대하면 빚이 더 무거워지겠죠. 빚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화가 나게 해서 돌려보내면 원한이 2배가 돼가지고 빚이 더 늘어.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인연들을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지금 안 되면, 그럼 립 서비스라도, 말이라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노력하는 모습,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대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듯이 빚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겠죠. 왜냐하면 빚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 도우러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 도우러 온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나마 얌전하니 기도도 잘 따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 여러분들은 황산 스님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술 먹고 와가지고 고함 고래고래 친다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우러 온 거야? 이제 저 사람은 도저히 나를 도우러 온 것 같지가 않은데,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나에게 피해를, 사기를 치러 온 사람, 나를 해하려 온 사람, 그것도 또한 사실은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도우러 온 거다. 빚진 걸 푸는 거다. 나를 도우려 오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나를 때리러 오거나 해하려 올 때 내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같이 쌍수를 들고 같이 고래고래 고함치거나 같이 주먹 다짐을 하고 이러면 원결은 더 커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나에게 달려드는 해하려는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냐,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대할 것이냐, 아니면 냉정하게 대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걸 무조건 다 자비롭게,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냉정하게 해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비롭게 해서 해롭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앞에 무심코 나타난 인연이든, 정말 나랑 친밀한 인연이든, 나를 해하려 오는 인연이든, 사실은 나를 돕는 인연들이다. 사실 아침 이슬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죠? 아침 이슬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장 생각하면 관계가 없지만, 좀 크게 생각을 하면 아침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란 존재도 없을 거잖아요. 들판에 벼가 익어가고 감자가 이제 익어가고 그런 것들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관계가 있죠.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내 앞에 스쳐가도 지나가는 인연들도 운전을 하고 막 있는데, 운전하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건널목에 사람들이 걸어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널 크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들도 나를 도우려 온 인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 저 하늘도 고마운 인연이고, 땅도 고마운 인연이고, 이런 건물들도 고마운 인연이고, 이런 옷들도, 이 옷이 없어 봐, 이 옷들도 나에게 고마운 인연이고, 먹을 것도 고마운 인연이고, 모두 다 나를 도와주러 온 인연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들이 인연들 뿐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뜬금없이 황산 스님을 만났다. 이제 내가 돌을 닦아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돌을 닦을. 뭐 황산 스님을 피할 수도 있죠. 저를 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다가온 인연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스님을 만났구나 이러면 이게 내가 이제 돌 닦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돌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황룡사에 왔어요. 뭐 내일도 올 수도 있고 모레도 올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겠죠. 그냥 발길이 여기게 왔어.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초하루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어디 가겠나, 뭐 그냥 절이나 가야지
나는 그냥 시계바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는 그런 게 또 편해. 뭐 돌을 닦는 거 무슨 돌을 닦아. 난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그, 그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절에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황룡사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우리가 왜 만났냐? 다 뜻이 있어서 만났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은 징하게 공부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냥 대충 살려고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만난 거예요. 끝장을 보려고. 돌을 잔뜩 닦아가지고 그냥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뭐 10가지 악업을 다 소멸시키고 이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 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수행을 더 하게 되고 절이라는 것도 내 삶에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부처님의 인연은 나를 또 성장시켜 주잖아. 내가 노는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는 매일 주말마다 어디 여행 다니자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맨날 공연 보러 다니자고 그러고 그리고 또 노래방 맨날 가자고 그러고 삼겹살 맨날 먹자고 맨날 그러고 그렇게 하루 맨날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전화 통화하고 드라마 어떤 드라마 이 드라마 재밌으니까 그거 봐라 그러고 그렇게도 그러고 맨날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도 나를 돕기 위해서 만났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다 배려버리네. 이렇게 내 삶 같지가 않아. 흔들리는 삶이 돼. 실제로 그렇게 해봐요. 흔들려요, 삶이. 마음도 이렇게 요동치고요.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 그걸 알려주러 왔네. 그럼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오래, 그런 분들하고는 오래 하지 않고, 도반은 만나면 심각해. 도반이잖아. 만나면 심각해. 재밌는 거 얘기 안 해. 뭐 개그 콘서트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음담패설 별로 안 해.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음담패설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수다, 뭐 이렇게 뒷담화, 뭐 남 뒷얘기, 뭐 별의별 것까지 다 꺼내서 얘기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좋아한다고 맨날 음담패설이나 듣고 있고 맨날 남의 이제 뒷얘기나 맨날 듣거나 같이 하고 있으면 역시 마음이 후달려요. 그게 마음이 기쁠 리가 없거든요. 후달려요. 할 때는 뭐 이렇게 깔깔깔깔 호호하면서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하고 나면 후달려 마음이. 역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저 도반 만나면 맨날 기도 얘기하고 맨날 건강경 얘기하고 맨날 스님 얘기하고 재미없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은 저 길인갑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발버리심에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 나의 길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난 인연에 대해서 성이 덜 나요. 우리는 어쩌다 만나기 때문에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은 조금 한 번 핀트가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워지거나 껄끄럽거나 아니면 별로 뭐 밥 마시거나 그냥 별로거든요, 보면. 근데 마음을 안 닦으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왼수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괜히 부부의 인연이 된 게 아니야. 부모 자식이 괜히 된 게 아니야. 친척이 괜히 된 게 아니야. 친척들도 같은 인연이 된 거잖아요. 친척끼리 사이 좋은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업식대로 하니까 친척이 다 사이가 좋은
좋을 확률보다는 친척들의 사이가 나쁠 확률이 더 높죠. 각자마다 자기 업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친척들도 뜻이 있어서 우리가 친척이 된 거지. 그렇다고 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걸끄러운 사이가 되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친척들이 형제들이 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것은 네가 욕심이 너무 많아. 둘째가 너무 욕심이 많아. 첫째가 너무 욕심이 많아. 셋째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넷째가 너무 뭐해. 이렇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들보다 더 큰 작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다. 다 뜻이 있고 인연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또 그 해결을 하고 나면 도움이 되기에 만났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형제하고도 또 배우자하고도 자식하고의 관계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이제 뭐 절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디 직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뜻이 있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되게 좋아져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뜻이 있어서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과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세계사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연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부감을 들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예멘 난민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예멘이 어디 있는지는 알죠? 사우디 밑에 있어요. 사우디 밑에. 사우디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예, 아프리카 옆에 있어요. 중동, 사우디는 어딘지 알겠지 뭐. 이란 옆에 있고요. 이렇게 이집트 밑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밑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분단 국가였었어요. 분단 국가. 우리는 독일하고 대한민국만 분단 국가라고 생각을 했지 예멘도 동강 국가였다니까요. 분단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을 잘 해결해서 지금은 뭐 거의 동독 서독이 다 융화가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됐죠. 우리도 독일식의 통일을 지향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 국민의 바람인데요. 되지 말아야 될 게 예멘처럼 되는 거죠. 예멘은 이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서로 이 분단 국가였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 그걸도 통일을 해. 그래서 전 세계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로 합해졌는데 서로 남과 북이 융합이 안 되면서 반군이 생겨난 거예요. 반군이. 본래 이렇게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복잡한 게 많아집니다.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은 뭐 또 그대로일 수 있어도 장관은 하나잖아. 대통령도 하나고. 그러니 이게 이제 일자리 이런 게 국주를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군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아랍의 봄 이래가지고 튀니지에서 뭐 일어나고 시리아에서도 뭐 일어나고 하여간 아랍의 여러 나라 독재 국가에서 저항하는 독재를 타도해서 기존의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했던 마치 야 이제는 저 중동 국가들도 자유주의가 되는 게 아니야? 저 중동 국가도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이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라는 것은 프라하의 봄 이러면서 이제 봄이라는 건 저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도 광주의 봄 뭐 이렇게 해도 불러도 되지 않겠나? 5월 18일이니까 거기도 광주의 봄 이런 식으로 4월 그 4.19의 봄 이러면서 그래 이제 하여간에 그래 그때부터 반군이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시리아 이제 난민들은 얘기를 들어봤어도 예멘 난민은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시리아는 1천만 명 이상이 시리아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터키로 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르단으로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1천만 명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 1천만 명이 밖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처음에는 유로에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게 끝없이 밀고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독일에서 모범을 먼저 보이죠. 우리가 100명 받을게 하고는 서로 할당처럼 이렇게 몇십만 몇만 번씩 이렇게 나눠서 받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사회적으로 큰 부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난민들이니까 당장 뭐 책임 들어가야 될 것도 많지만 어떤 이렇게 어쨌든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시리아는 난민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아니면 터키에서 지금 시리아의 독재자를 물러가게 하고 민주정부를 만들어줬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내전이 생기지 않았고, 그러면 난민들도 생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괜히 러시아가 시리아 들어가서 참전하고 반군 지원해주고, 미국도 가서 지원해주고, 터키도 가서 지원해주고, 이집트도 가서 지원해주고, 이래 전 세계가 다 가서 이제 반군 지원, 어떤 나라는 반군 지원, 어떤 나라는 정부 지원해. 그래 되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는, 그래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군대를 지원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무기가 좋아져요. 무기가 좋아지면 그럼 맨날 폭격해야 되고 맨날 따발총 나가고요. 맨날 뭐 대포알 막 날아가 다니고 그래요. 그럼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에요. 옛날 같이 이제 칼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죽는데, 내가 이런 멀쩡한 집에 살고 있는데 폭격 들어와봐요.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3분의 1, 인구의 반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이제 가는 거죠. 막 이렇게 터키로 이제 걸어서 가는 거고. 결국은 각국에서 부담이 생기는 거는 각국이 너무 자기 이권을 차리고 이기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난민들을 다 부담해서 세계적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석유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이번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석유 문제. 어제는 뭐 이렇게 6월물이 마이너스 뭐 30 몇 프로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올라오긴 했어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1배럴에 10몇 달러 이러면 1배럴에 15달러, 16달러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1배럴에 한 60달러 정도는 내야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1배럴에 10달러대면 이 석유 산유국들 전부 다 망하게 돼요. 사우디 다 망하고요. 러시아도 망하게 되고요. 미국도 휘청하게 되죠. 미국도 세계에서 제일 기름을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 1위. 기름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이 팔고요. 러시아가 많이 팔고요. 사우디가 많이 팔고요.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 많이 파는데요. 그러니까 10달러대가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다 도산이 돼요.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 되면 이제 미국 망하죠. 러시아도 지금 거의 대부분 기름 팔아가지고 나라를 돌리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산유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우디는 뭐 거의 100% 기름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지. 뭐 사우디만 그랬나, 쿠웨이트도 그렇지, 카타르도 그렇지, 중동의 나라들은 다 그렇고요.
전 세계 산유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나요. 보면 조금밖에 안 나지만 전 세계 한 100개 넘는 나라가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제일 문제였어요.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트럼프가 혹시 나를 암살하려고 그러고진 않겠지? 트럼프가 몇 년 전부터요. 되면서부터 당선되면서 선거 운동할 때부터 셰일 너희들을 밀어주겠다라고 막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선됐거든. 그러고 나서 무역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 기름 좀 사라고 노골적으로 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우리 기름 사,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 기름 사. 이 사람은 지금 사업가인지 정치가인지 모를 만큼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 기름 좀 사라고 기름 장사러 다녔거든요. 그래 이제 마침 이제 셰일 오일을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셰일 오일이 파격적으로 산유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수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산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이것들을 엄청나게 팔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수요량은 한정이 있잖아요. 수요량이 한정이 있어. 공급은 뭐 무한대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름이 앞으로 얼마쯤 지나면 기름이 다 떨어질까요? 매장량이 이제 다 써서 우리가 몇 년 정도 지나면 매장량을 다 써서 이제 기름이 떨어질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10년? 30년? 50년? 몇 년? 100년도 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3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우리 30년 후면 석유가 고갈될 거야 라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 바보 같았다니까요. 완전히 깜깜이로 살았다니까요. 석유가 끝이 없어요. 끝이 파면 계속 나와요. 파면 계속 나와. 도대체 이 석유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공룡이 죽어가지고 공룡 기름이 이제 석유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중생 때쯤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 나무만 엄청나게 지구에 다른 생명은 별로 없고 나무만 엄청나게 자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한꺼번에 멸종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나무가 쌓여서 기름이 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기름에 대한 주장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오일도 그런 식으로 땅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계속 나오는 거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 마치 지하수가 있는 것처럼 오일도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기름은 계속해서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무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본래 1위가 아니었거든요, 산유량이. 근데 일방적으로 많이 팔고 그러자 러시아가 야 이거는 저 미국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따라하자. 본래 러시아하고 오페크 사우디를 비롯한